안녕하세요, 칼렌입니다. 제 핸드폰의 용량 부족으로 1시간 가까이, 아니, 사실 1시간 6분? 날라갔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예. 그쵸, 좀 늘어져서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심판의 날인 만큼, 네, 여러모로 저한테 의미를 주시네요. 자,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20번, 이제 말도 헛나오네요. 20번, 심판의 날이고요. 심판을 공부하는 날이라고요. 네, 그러고 선고라는 뜻이 있죠. 20은 2하고 0을 더하면 2가 돼요. 그래서 균형과 법하고 관련된 어떤 숫자적 의미와 좀 비교해 볼 수 있고요. 키워드로는 판결을 기다림, 오류가 없음, 계몽, 인과응보, 힘든 만큼 큰 보상을 받는다, 깨달음, 새로운 기회, 절실함. 반드시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의미가 상당히 큰 카드라서 제가 이전에 설명을 제법 했는데 그거를 다시 추려서 하기에는 제가 좀 너무 지금 역부족이고요.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류가 없다, 여지가 없다, 예, 돌이킬 수 없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어쩔 수 없다, 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심판카드는 그 자체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 치더라도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열심히 했는가, 진심으로 했는가, 예, 이건 스스로한테 물어본 답이 나와요.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그 습관이 안 된 사람한테는요, 저 카드가 나오더라도 절대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 그만큼 어마무시한 카드입니다. 자, 여기 우리 애기들 사이에 있어서 제가 빼기가 힘든데, 미안해요. 오늘 새로 했는데 얘네들 소개도 못하겠어요. 나중에 할게요. 근데 잘 보이지 않으시죠? 예, 저지먼트. 자, 너무 재밌죠? 절대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몸무게가요, 먹으면 먹는 대로 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소화가 잘 된다거나 에너지화가 잘 되는 분들은 살이 좀 덜 찌겠지만, 저처럼 이제 에너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물만 먹어도 찌는 거는 뭐 거짓말이지만, 어쨌건 적게 먹지만 아무래도 좀 살로 가는 비중이 높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살이 거의 안 찌는 체질이었었는데, 그때는 크게 가리지 않고 먹어도 크게 살찌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일부러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이건 아니에요. 입맛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는데도 어쨌거나 너무 잘 붓고 그대로 살이 가고요. 빼기도 너무 힘들어요. 자, 여기 스팀펑크의 그 심판은 이 앤틱한 추궁기가 있죠. 예, 뭔가 세상에 무언가를 알리려는, 예, 천사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 그 아래 사람들이, 예, 비행기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비행기 타고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기가 나는 것 같아서 연기가 나고 사고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좀 아찔하네요. 어쨌거나 이 카드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카드가 있거든요. 자, 이 카드 보면요, 이것도 좀 징그러워요. 심판 카드는 왜 이런 거죠? 되게 애매모호하고, 예, 새가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받아먹겠다고 입들이 막 악어처럼 쫙쫙 벌리고 있어요. 예, 새가 가져온 소식에 어떤 좋은 게 있길래 이렇게들, 예, 다퉈서 받아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소식일까요?
자, 이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천사의 메시지. 천사는요, 단지 어떤 하늘에서 내려진 결정을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서 이 메신저를 통해서 오는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열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심판카드의 의미에서요, 뭐랄까,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죽음 앞에서는 삶의 생과 사 앞에서는요, 남녀노소가 순서가 없대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린 나이에 좀, 가게 되는 안 좋은 운명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건강하게 오랜 세월을 누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코로나도 외국에서 보니까 100세 넘으신 분들이 완치하셨던데요. 그것도 폐질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처럼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또 어떤 뭐가 있었겠죠. 열망이 살고 싶은 열망, 가족에 대한 애틋함, 예, 그것이 그분에게 원동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도가 돼서 하늘에서 예, 그렇게 기회를 얻으셨겠죠. 자, 오쇼잘 해볼게요. 환영의 초월이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상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에게 매우 많은 투자를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우리들의 희망이다. 볼게요. 말이 좀 어렵죠?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진 환영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실제, 현실에서 노력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거, 뭐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넘어선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은 공허한 삶을 산다. 그는 현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현실적이다라고 하면서 현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모순이 있죠. 이 모순을 가지면은 나는 되게 현실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자, 여기서 말장난 같아서 이제 그만둘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신다 했을 때는 좀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조금 더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치라는 것이 나의 현실 실정과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기대치를 기도로 이제 말을 바꾼다 쳤을 때 나의 현실에 맞지 않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내가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는 환영을 보는 거죠. 환영을 바라는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책을 무엇을 읽을까요? 오늘도 우주에는 기적이 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무엇을 읽어야 될까? 여기 일체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페이지가 나왔네요. 여기부터 읽을게요. 이분이 이게 이제 글쓰기를 계속 하면서 자기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그러고
이제 자기의 그런 수련법을 알린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지 6달쯤 되었을 때 나의 글과 실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일 같지 않은데요? 마치 거짓말쟁이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일상 속 대화나 생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꾸 불편한 무언가가 끼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이 책에 소개한 원리들을 실천하고는 있지만 나쁜 습관 하나를 좀처럼 버리지 못해서 내면의 사람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그 습관은 바로 판단하기였다. 저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 스스로. 나는 습관적으로 매사를 판단했다. 그러나 사실 판단이란 내가 인정하지 못한 나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추사하는 것이었다. 그쵸, 내가 누군가를 보고 못마땅하잖아요. 나도 그걸 극복하지 못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빠르세요. 예. 왜냐면 내가 그러지 않으면 굳이 그게 거슬릴 필요가 없거든요. 예. 아무리 자주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아무리 오래 명상을 해도 소용이 없었다.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별 문제 없는 듯 했다. 하지만 판단하는 습관은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내 행복을 앗아갔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는 분리감을 키웠으며 우주와의 연결을 가로막았다. 그때마다 목이 뻣뻣해져 아팠고 신경이 곤두서 사랑하는 사람과 소홀한 일로 계속 말다툼하곤 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 판단하는 습관은 나를 슬프게 했다. 나는 내가 어떤 생각과 말,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 모든 행동을 사랑의 눈으로 관찰했고 내가 느끼는 분리감의 원인이 판단하는 태도 때문임을 깨달았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사소한 판단들이 나를 존재와 힘, 사랑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거 아까 너무 많이 읽어갖고 시간이 엄청 잡아먹었거든요. 이것처럼 저도 좀 오래를 하는데 많이 이제 고쳐지긴 했는데요. 아직도 좀 그런 면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한번 깨달으면 끝인 줄 알지만 아닌 거 아신 거 아시죠? 아닌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언제나 계속 잊어버려요. 좋은 거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다짐해놓고도 잊어버리고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을 이렇게 체크하면서 들여다보는 습관? 예, 자, 저와 함께 하시죠. 제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을지 저도 자신은 없는데요. 웬만하면은 하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벌써 한 30일 정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체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는 소리가 막 끙끙거려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몸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주 기본적이고 좀 그래도 무라도 썰어야죠. 그러니까 요거 메이저랑 이거 유니버셜만이라도 일단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버셜은 매일매일 올려서 78장 다 올리는 날까지 화이팅 노력해 볼게요. 네. 왜냐면 이거는 사실 나중에 제 수강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남겨놓는 자료이기도 해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대충 할 수도 없고 타로가 그래요. 사실 매뉴얼만 외워도요 타로 봐요. 다 맞으세요. 저보다 더 잘 맞추세요. 오히려 그냥 의미 구애받지 않고 그냥 매뉴얼대로만 진짜 기본 매뉴얼 있잖아요. 이것만 읊어도요
되게 잘 맞아요. 사실 타로는 어마어마해요. 저는 타로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가 막혀야죠. 말투 거의 어쨌거나 그런데 세상이 맞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기억의 왜곡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게 맞는 게 아니고 맞았다고 좋은 것도 아니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왜냐면 뭐 올해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막 소름 끼쳐요 선생님. 그래서 저를 어디서는 신녀로 소문 내신 분도 있더라고요. 신받은 것 같다고 막 다 안다고.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니고요. 아닌데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추는 작업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냥 어차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들도 100% 맞추는 걸 원하는 건 아니시거든요. 100% 원하는 건 아니세요. 어차피 그렇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맞추는 비율이라고 그러죠. 뭐 맞출 수 있는 어떤 퍼센테이지를 굳이 따지자면 제가 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경력은 없어도 매뉴얼을 잘 숙지하신 분들 있죠.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잘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 아실 거예요. 저처럼 상담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마 아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맞는 게 아니고 그거 맞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건 안 맞추는 게 더 낫겠다, 안 맞춰줘야 되겠다, 말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사실. 예, 왜냐면 그게 그분들한테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난감할 때 있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타로라는 것이 그냥 점이다, 맞춘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교양과 소양을 쌓기 위한 또 인문학의 한 계열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를 저는 권해요. 왜냐면 타로 공부하면서 저도 느꼈지만 정말 고비가 많이 와요. 그 발전 단계에서 퀀텀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차원계를 넘어가는, 성장의 차원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번씩 슬럼프가 강하게 올 때가 많거든요. 그게 주기가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복하고는 좀 틀린 건데요. 이게 기복이 있다. 어느 날 잘 맞추고 어느 날 못 맞춘다. 이런 기복하고는 조금 다른 그 성장통이 정말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그거를 이겨내야지 이제 마스터로서 어느 정도 이제 발을 디디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날은 잘 맞고 어느 날은 못 맞는다라는 건 그만큼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단단해지려면 매뉴얼을 일단 숙지는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그 외에도 어떤 문화, 문화사회, 수비학, 심리 이런 공부들이 같이 병행이 돼주면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타로만 잘 보면 되는 줄 알고 드립다 타로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스승님이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있다고 하시면서 가르쳐 준 것들이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책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어떤 관념 공부라고 그러죠. 그런
생각에 대한 어떤 고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고, 내가 알고 있던 게 진정 이제 맞았던가, 뭐 맞고 틀린 거는 사실 없지만 어쨌든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통찰력을 기르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생, 어찌 보면 그분들의 인생에 제가 잠깐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이제 상담을 한 30분 정도 하니까 그 30분 동안 그분들의 인생에 끼어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되게 신중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무거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그분들의 그 삶에 끼어들어서 공유하는 그 시간만큼은 어느 정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점사 볼 때는 워낙에 빨리빨리 얘기하니까 손님들이 뭐 되게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저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제 숙달이 돼버려서 좀 빨리빨리 얘기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말투는 되게 느려요. 근데 워낙 숙달돼 보니까 신중하게 오래 생각한다고 또 잘 떠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것들을 명시를 해야 돼갖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 같은 경우에도 늘어지게 얘기하면요 오히려 더 못 알아들으세요. 그게 그분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집중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루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다른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틈을 안 줘야죠. 빨리 집중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서 또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 또 보충 설명을 해서 좀 이해를 시켜야지. 안 그러면 사실 뭐 와서 보람이 없잖아요.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너무 보람이 없잖아요. 저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감정 터진 적이 있는데 기껏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나 하나도 모르겠다 뭐 그러시는데 제가 또 멘붕이 왔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이건 아닌데요. 어쨌거나 그때 좀 실컷 설명했는데 다 듣고서는 끄떡끄떡 하시고서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전 배신감 들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이 자리 빌어서. 근데 그분은 몰랐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신 거예요. 근데 이야기한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진지하게 임했기 때문에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 순간 되게 힘 빠지고 뭐라고 되게 섭섭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방금 감정이 폭발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우리한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기로나 갈림길에서 누구도 모를, 미래가 아니라 누구도 모를,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은 다 바램을 알게 모르게 다 하늘에 올리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미 기도를 해놓고도 기억을 못한다거나 그런 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난 일은 이미 우리가 한 인생의 성적표라든가 그 생각의 어떤 우리들의 그 바램 버킷리스트처럼 리스트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우주는 되게 영민해서 우리들의 그 작은 생각까지도 사실은 다 엿듣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누구한테도 말을 안 했던 저만의 바램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짜. 근데 제가 요즘에 그걸 느낀 게, 그때는 그 바람을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제가 기도한 건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미 그때 심상화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좀 알았긴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미 됐다고 기도 방법 중, 명상이나 기도 방법 중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심상화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됐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쵸? 됐다는 가정하에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과정이 심상한데, 어렸을 때 저는 하고 싶었어요. 뭐가 하고 싶었냐? 연기자도 하고 싶었고, 하여튼간 예. 그리고 카운슬러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많이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평화주의자라고 할게요. 그냥 평화로운 걸 좋아하긴 해요, 제가.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싸우셔갖고, 왜 제가 느낄 때는, 어린 제가 볼 때는 저걸로 왜 싸워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두 분만이 아시는 거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싸웠으면 좋겠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제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좀, 모르겠어요.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전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진짜. 예. 그냥 저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모르겠죠. 제가 그만큼 뭔가 불안하고 불행한 느낌이 있었나? 예.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았었거든요. 이제 사업하시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만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맨날 싸우시니까 또 불안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제 기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가 심리학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 무슨 심리학과야? 그러면서 조금 약간 탐탁치 않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비웃은 건 아닌데요. 아유, 유나 떨어. 이런 식으로 좀 하여튼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세상에, 제가 그거를 하게 될 줄이야. 정말. 전 공부하는 거 싫어서,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가장 먼저 포기했던 게 카운슬러거든요. 왜냐면, 공부도 못하는 애한테 누가 카운슬러를 받고 싶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심리학과도 못 가고. 그래서 그냥 빨리 포기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꼭 학위를 받아야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아니다. 물론 좀 더 그럴싸하게,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일을 하고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그래서 저 지금 학교 다니긴 해요. 저 4학년이에요. 근데 뒤늦게 대학생 되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저도 모르게 막, 그래서 연기하고 싶어서요. 저 혼자 막 연기하면서 오는 연기 해보고 막 그랬었어요. 막 시장 다니다가도 이런 복잡하고 이런 데서 사람들도 의식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나는 집중해서 올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요. 저 혼자 막 훈련하고 그랬어요. 저는. 예. 근데 결국에 했잖아요. 예. CF랑 이런 쪽에 이제 좀 출연을 했었는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할 만큼
뛰어나지도 못하고 할 만큼 성격도 이렇게 뭐 끈기라 그래야 되나? 그게 그렇게 없었고, 그거에는 제가 유일하게 끈기를 부리는 건 이 타로 카드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원래 하고 싶어서 한 일은 아니에요, 이 일은. 예. 정말. 왜냐면 안 믿었거든요. 종이 쪼가리를 왜 믿어야 되나? 라고 건방진 생각을 했었거든요. 뭣도 모를 때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도 인정할 수가 없어서 머릿속에 정말 안 들어왔었어요. 아니, 이거를 왜, 근거 없이 이걸 왜 믿어야 돼? 이게 뭐, 그게 무슨? 막 이러고, 지금 생각하면 참, 저도, 어쨌거나. 근데, 그런 저에게, 보란 듯이, 이 타로 카드의 어마어마함을, 예, 알게 해주듯이 아주 목에 진짜 돌이 나올 정도로 상담을 하게끔 해주셨죠. 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꼬리 내리고 반성하고 저희 오만함을 빌었죠. 용서를 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게 진짜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타로 카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손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골 손님도 많이 잡히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여유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면서 제 자신의 어떤 능력치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요 정도까지라도 왔다라는 거에, 예, 많이 감사를 드리죠. 예, 그리고 그때는 시건방졌던 저의 마음을 항상 예, 좀 뭐라 그럴까, 뭐 반성까지는 아닌데요, 바라보고 있어요. 아, 그땐 그랬지, 뭐 이런 정도. 저는 뭐 굳이 너무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막 이렇게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은 잘 안 해요. 신중하되 너무 심각하지는 말자가 제 주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고야, 두 번째 하니까 제법 많이 그렸네요. 자, 일단 여기에서 멈추고, 이게 어디다 놔야 되지? 오늘 저한테 주는 카드 조언을 읽고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해야겠어요. 왜냐면 밤도 너무 늦었고요. 내일은 오늘처럼 졸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뭐 너무 늦었어요. 12시 49분이에요. 자, 오늘 저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Dare to be happy. 행복해야 합니다. 기쁨의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신의 영이 마침내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당신의 진정으로 신성한 본성과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표시이다. 다음 도전은 주변과는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행복해지기. 오? 저 좀 와닿은 거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네. 제가 이 유튜브를 안 하려고 미뤘던 게 약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저의 철없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저만의 진짜 행복이에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저만의 행복이에요. 왜냐면 항상 신뢰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상담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손님들이 말씀해 주시건데 바뀐대요, 눈빛이. 저는 뭐 제 자신이니까 모르지만 그만큼 이제 고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내일도 아닌데 그거를 맞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고도로 집중을 해요.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저에게 더군다나 돈까지 내면서 보시는데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제 스스로한테 상당히 엄격해지는 시간이 돼요. 상담 시간에는. 근데 이제 그걸 오해하셔서 손님들이 이제 저를 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손님들한테 엄격한 게 아니라 저한테 엄격해지는데, 그것이 손님들한테도 느껴지시나 봐요, 어느 분들은. 근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지 않고 객관화 시키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프로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과사는 정확한 구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공적인 모습으로 많이 제가 있죠. 근데 이런 사적이고 조금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막 다 공개를 해서 한다는 게 처음에 되게 두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경직도 되고, 사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내적 갈등이 많아서 아마 그래서 더 몸이 좀 안 좋고 조금 맨날 피로도 안 풀리고 자꾸 아프고 붓고 막 그러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긍정으로, 사랑으로. 예, 여기 오늘 제가 심판 판결도 받았잖아요. 그냥 즐거워져라. 공개적으로 행복해져라. 네, 공개적으로 행복해지는 칼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밤에 혹시 보시는 분들은 편안한 잠 이루시고, 저는 내일 또 뵐게요. 안녕. 사랑합니다.